네, 미국 현지의 경제 동향과 소식들 전해드리는 맨해튼아우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항상 이 시간에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겸임 교수이자 JC 회계법인의 대표로 계신 지호준 박사님과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백신 얘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이 백신 접종의 속도가 조금 붙고 있거든요. 그동안 굉장히 잘해왔던 미국의 상황은 어떤지 이쯤에서 체크를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짚어주시죠. 네,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또 사망자 수가 지난 한두 달 동안 눈에 띄게 많이 줄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3,400만 명 정도 되고 또 누적 사망자는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여전히 전 세계의 그 사망자의 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지난 4월에 한 하루 평균 7만에서 8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던 거에 반해서 두 달 만에 4천 명 이하로 감소하는 그런 많은 좋게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신 접종은 전체적으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미국의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마친 사람은 1억 7천여 명, 전체 성인 인구의 65%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입니다. 그러나 하지만 그 지역에 따라 또 연령에 따라 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위험군에 속하는 65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는 87% 이상이 백신 접종을 한 번 이상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 알라바마, 테네시, 조지아, 미주리, 미시시피 이런 그 남부 지역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위험군 인구의 백신 접종이 여전히 60%, 70%대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또 이제 연령차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 젊은 층의 백신 접종률 또한 매우 저조합니다. 그 지난주 기준으로 18세에서 29세 연령층의 이 백신 접종률은 40%를 미처 이렇게 그 이하를 지금 이제 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역차와 또 연령차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기존 계획이었던 독립기념일 7월 4일이죠. 이전에 전 국민의 1차 접종을 완료하겠다라는 계획은 이미 물거품이 됐다라고 보셔도 틀림이 없겠습니다. 대신에 미국 정부에서는 당분간 이 18세와 29세 사이의 젊은 층 중심으로 백신 보급률을 높이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보다 이제 구체적인 또 그 계획적인 접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정부의 노력과 못지않게 또 기업들도 많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채찍과 당근으로 백신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마존과 크로거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 확인증을 제출한 신규 직원들에게 현금 보너스를 100불에서 또는 300불 이렇게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그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이렇게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델타 항공과 같은 그런 그 회사들의 경우에는 신규 채용 시에 백신 그 접종 완료를 의무 사항으로 넣어서 지정하여서 보다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백신 접종 속도가 이전보다는 조금 저조해지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정부와 어떤 기업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신 접종을 통해서 조금 잠잠해지는가 싶었던 이 미국의 코로나19 상황이요. 이번에는 인도에서 더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올 가을에는 대확산이 예고되기도 한다. 이런 예상이 WHO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지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며칠 코로나의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의료 전문가 또는 언론들이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이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 델타 변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불안 심리나 체감 심리는 아직까지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의 CDC와 또 의료계에서 코비드-19 백신의 이 백신의 델타 변이 등이 이 베리언트에 대한 감소 또는 예방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델타 변이에 대한 어떤 대확산 조짐이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한동안 좀 부진했던 그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가 멀리에서 지켜보기에도 사실 그렇게 불안감이 커 보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델타 바이러스가 미국 내에서 이대로 확산세를 이어간다면 경제로의 영향도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델타 변이의 확산세는 이전의 코비드-19과는 약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소비 시장과 또는 소비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FOMC 미팅을 통해서 정부의 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력한 것을 저희가 또 시장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이번에 이 델타 변이의 확산이 당분간은 이 소비 심리 위축에까지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다소 성급했던 CDC의 마스크 의무 착용에 대한 폐지를 이렇게 권고했었던 그런 의견이 한 번쯤은 번복이 되지 않을까 또는 시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또 앞으로 이제 성수기를 앞두고 또 성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분위기를 사실 그대로 이어가서 이 경제로의 타격이 크게 없기를 희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주제를 조금 전환해서요. 지금 현지 시간 21일부터 22일까지 미국은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매출 전망이 워낙 좋게 나오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 역시 이 이벤트에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이 프라임데이 지금 미국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시간은 어제와 오늘 이제 아마 한 6시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는 원래 기존에 진행했었던 7월보다 이제 몇 주 앞당겨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약 한 900억 원의 한화로 매출을 올렸던 이후에 매년 가파르게 성장해서 작년에는 11조 원, 10 빌리언 가량의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아마존에서 발표했었죠. 2020년 전체 매출이 한 400조 원이 됐었던 것에 한 약 3% 가량이 이 양일에 걸쳐서 발생했던 걸 본다고 하면은 좀 엄청난 매출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어떻게 될까 여러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전문가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핫딜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은 여전히 이제 팬데믹 관련 상품들, 제품들이 많이 이제 핫딜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관련 상품들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용 전자기구, 주방용품 또는 아웃도어 제품 아니면 이제 정원 관리 필수품들이 이 핫딜 품목에 포함되어 있어서 코로나에 여전히 관련된 제품들, 상품들이 지금 현재 리스트가 되어 있고 핫딜 제품에 포함되어 있어서 현재 나와 있는 이런 소비 구조, 소비 행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이 아마존 연 매출의 큰 비중을 워낙 이 프라임데이가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 주주분들께서는 이 프라임데이 이벤트 향후 발표되는 매출 집계에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자산관리학과의 지호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